헤라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린 일론 머스크의 로드맵과 메타포크에 관한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영상 중에 잠깐 언급된 폴리토피아의 테크트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각각의 테크트리들을 설명하고 이것이 트위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X닷컴과 어떤 관련성을 갖게 될지 그리고 X닷컴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이 이미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몇 주 전 올렸던 이미지이고 이것은 더 배틀 오브 폴리토피아라는 게임에서 테크트리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중앙에는 내가 선택한 종족이 표시되고 종족 특성에 따라 부여받은 몇 가지 기술들을 발전시켜 제국을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테크트리에 자신의 로드맵을 그려 넣었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서 화질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트윗을 설명란에 기재해 놨으니 이미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벨별 스킬업 과정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대부분인데요. 색이 없는 것은 다음 단계로 예정되어 있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늘색 동그라미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기술은 5개 분야로 시작하고 이것은 각각 2개의 가지로 나뉘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켓 그림이 있는 걸 먼저 볼게요. 글씨가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로켓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로켓 관련 기술이겠죠? 이것은 발사체 재활용 기술과 스타쉽 제조로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로켓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다음 단계인 크루 드래곤 기술이 완성되어 있네요. 크루 드래곤은 지구 궤도에서 자동 도킹이 가능한 유인 우주선으로서 우주 정거장에 소모품을 배송하거나 지구 궤도를 일반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할 수 있게 합니다. 우주 정거장 우주인들에게 소모품을 배달하는 것은 잦은 발사를 필요로 한 일이고 우주 관광의 경우 일반인들도 우주 공간을 관광할 기회를 가지려면 재활용 발사체 기술로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며칠 전에도 트루 드래곤이 발사되었다는 스페이스X의 트윗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렇듯 활발하게 성장 중인 분야입니다. 또 다른 가지를 보면 하늘색 동그라미에 있는 스타쉽이 보이고요. 다음 단계로 화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타쉽이 완성되면 화성에 이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겠죠? 3시 방향에 있는 기술은 OG, 로드스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OG는 오리지널의 약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초창기 로드스터를 뜻하는 것 같고요. 이 테크트리는 전기자동차의 테크트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분류가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럭셔리 전기차 다음 단계로 대중적 전기차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로드스터 이후 럭셔리 버전인 모델 S와 X로 자금을 만들고 나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후 대중적인 전기 자동차인 모델 3와 Y를 생산하게 된 과정을 뜻합니다. 또 다른 테크트리에는 오리지널 로드스터 다음 단계로 사이버 트럭이 있는데요. 현재 여기까지 도달한 상태이고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면 다음 단계는 로드스터 2세대입니다. 색이 없는 건 아직 이 기술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같은 전기차를 왜 테크트리 둘로 나누어 놓았을까요? 그것을 추측하려면 같은 라인에 있는 제품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기능적 기준으로 지구 전용 전기차인 모델 시리즈와 화성 운행 겸용 특수 기능 전기차로 나눈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이버 트럭은 과연 지구에서 이 정도의 차가 일상용으로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의 전쟁용 탱크 수준 아닙니까? 스타쉽에 들어가는 철판으로 쉽게 깨지지 않는 유리, 전쟁터 한복판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빈틈없이 탄탄한 외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로드스터 2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아직 출시 전이긴 하지만 일론의 말에 따르면 높은 가속으로 차체가 지면에서 뜨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보시는 영상은 시뮬레이션 화면인데요. 정말 이렇게 구현된다고 하면 허허벌판인 화성에서 타고 다니기에 딱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테크트리를 지구용, 화성용 자동차로 나누어 봤지만 전기차 테크트리가 왜 이렇게 분류되었는지 여러분 의견도 궁금하네요. 다음 그림을 계속 보겠습니다. 5시 방향에는 해그림과 함께 솔라리즘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념이나 사상을 뜻하는 이즘을 붙여서 태양주의라고 썼네요. 이것은 태양광 전기를 저장하는 파워홀과 태양광 전기를 충전하는 슈퍼차징으로 테크트리가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이죠. 파워월 기술의 다음 단계는 HVAC 레볼루션입니다. 하늘색 동그라미인 것을 보니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네요. 여기서 HVAC는 공조 기술을 뜻하는 거고요. 공조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공기를 관리하는, 쉽게 말해 공기청정기와 냉온방기 기술입니다. HVAC 레볼루션은 공조 기술의 혁명이라는 건데 작년부터 시작할 거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벌써 상당 수준에 이른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후에 특별히 재언급을 하지 않아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공조 기술 이야기가 뜬금없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은 저의 예전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영상 설명란에 관련 영상들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테크트리인 슈퍼차징을 보면 다음 단계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재사용 가능한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요즘 거론되는 스마트 그리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망을 뜻하는 거겠죠? 이건 에너지 분산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준비 중인 탈중앙화에 대한 영상과 중복되는 거라서 자세한 설명은 그때 하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선 테슬라가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에너지 생태계 구성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8시 방향에 있는 테크트리를 보겠습니다. 8시 방향에는 게이머 봇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게임하는 로봇이라는 뜻 같은데 뭘 이야기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보틱스와 AI 분야 같습니다. 로봇 얼굴이 있는 곳을 먼저 보자면 자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 자동차를 통해 자율주행이 성공했다면 옵티머스를 통해 범용 인공지능까지 도달해야겠죠. 여기서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자율주행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일상생활의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다음 단계는 플릿인데 함대라는 뜻과 빠르게 달린다는 뜻이 있어요. 아마 전자의 뜻이 아닐까 하는데 인공지능이 완성되면 다음 단계는 대량 생산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이 가동되는 것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그럼 아마 이런 느낌이겠죠? 또 다른 가지를 보겠습니다. 뇌가 그려져 있고 뇌 인터페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뇌의 사고방식, 신경망의 작동을 연구한다는 뜻 같고요. 이건 아마도 뉴럴링크겠죠? 그 다음 단계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시뮬레이션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존하고 있는 모든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서비스들은 테슬라가 구상하고 있는 가상현실에 비하면 오합지졸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렉스 프리드만과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의 메타버스는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뉴럴링크를 언급했었죠. 뉴럴링크가 상용화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은 정말 아이들 장난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예전 영상에서 잘 설명해 두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시 방향에 있는 온라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보겠습니다.
온라인 스트럭처는 온라인 공공 기반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두 가지 테크트리로 나누어집니다. 검정색 구멍이 있는 것은 터널링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써 있는데 보링 컴퍼니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링 컴퍼니 베가스 루프 이용료가 너무 싸서 이해가 좀 안 됐었거든요. 7일 동안 무제한 이용하는데 $21 또는 300도지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가격을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3나 약 43도지 정도인데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무제한 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이 테크트리를 보니 일로는 보링 컴퍼니를 대중교통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누구나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기반시설 테크트리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보링 컴퍼니로 큰돈 벌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지역 공공인프라로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자 그냥 서비스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링 컴퍼니 다음 단계는 화염 방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염 방사기는 보링 컴퍼니를 창업하고 나서 일론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거의 장난처럼 화염 방사기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자금 조달 목적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정말 그것 때문에 했던 일인지 지금도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보링 컴퍼니는 꽤나 홍보가 되었고 이때 일론이 화염 방사기를 쏘는 장면은 지금까지도 불멸의 밈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죠. 어쨌든 이 단계는 보링 컴퍼니 회사를 만들고 다음 단계로 화염 방사기를 판매한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테크트리는 인공위성이 보입니다. 인공위성 다음 단계는 스타링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테크트리를 하나하나 살펴보았고요. 전체 이미지를 보시면 하늘색 동그라미로 된 곳이 있죠? 총 7개인데 게임상에서는 이 칸에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도 이 슬롯에 있는 기술들은 쓰면 쓸수록 인류에게 물질적 이득을 많이 주게 되는 기술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별 개수가 각자 다릅니다. 스타링크, 공조기술 혁명, 재생에너지 그리드 이 세 가지는 별이 22개이고요. 나머지는 15개씩입니다. 별 15개를 얻은 나머지 기술들은 스타쉽, 사이버트럭, 뉴럴링크, 인공지능입니다. 별 개수가 많을수록 자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술이라는 건데 스타링크와 공조기술, 재생에너지 그리드가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쪽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면 바로 잡아야 하겠죠? 도지 디자이너가 이 그림을 수정해서 다시 올린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옵티머스와 트위터를 새로 추가했네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공공 인프라가 되길 원하고 있으니 온라인 인프라 스트럭처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트위터의 다음 단계는 X앱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지 디자이너의 생각에 동의하긴 하지만 이 내용에서 2%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X닷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아서 테크트리에 있는 최종 단계 사업들이 트위터와 연결되고 X앱으로 통합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해 X를 만드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촉진제라는 것은 기존의 것이 더 활성화되거나 빨리 진행되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론의 사업들은 트위터와 연결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테크트리에 나와 있는 최종 단계의 사업들이 트위터와 연동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테크트리에 나와 있는 최종 단계의 이 사업들은 서로 단절되지 않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드웨어적 생태계 연결이라면 트위터는 소프트웨어적 생태계 연결로서 스타링크와 결합하여 혈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코인은 그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 스타쉽은 행성 간 이동인데 스타쉽이 행성 간 물리적 연결이라면 트위터는 온라인 연결이 되겠죠. 이건 역시 스타링크가 결합되어야 가능한 거고요.
사이버 트럭은 제가 직전 영상에서 옵티머스와의 연결 관계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옵티머스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트위터와 연동되어 트위터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클로바나 카카오 AI가 웹 검색이나 웹 연결을 통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사이버 트럭과 연동될 수 있고, 그렇다면 집에서는 옵티머스로, 밖에서는 사이버 트럭으로 트위터나 X앱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테슬라 자동차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테슬라 차량들은 종국에는 로봇택시의 역할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부르듯 택시 예약이나 예약 현황 등을 SNS로 할 수 있습니다. 로봇택시는 개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SNS 플랫폼이 그러한 기능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죠. 그럼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 그리드는 개인 간의 에너지 거래를 트위터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중고나라처럼 트위터 내에서 판매할 전기를 매물로 올려놓고 도지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또한 에너지 사업에서 이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생태계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테슬라 공조 시스템은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어서 제가 추측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트위터 내 봇 기능으로 대기 상태 정보가 감시되고 공유되거나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공조기에 공급된 에너지를 매입하는 등의 일이 트위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이 생태계에서 개인 간 거래나 암호화폐 결제 등의 연결을 도울 뿐이고, 이 모든 시스템 체계는 X닷컴으로 통합되어 몸체를 이루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X닷컴의 최종적 목표는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모든 시스템의 분산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통합 운영하는 거죠.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일론 머스크는 탈중앙화를 하다못해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할 만큼 탈중앙화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 어느 것 하나 탈중앙화 노선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체를 나, 개인, 시민이 되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X닷컴의 탄생은 앞으로 세상에 불어올 새로운 변화에 분산화가 중심에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남아있지만 이미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담겨있는 관련 영상 링크들을 영상 설명란에 올려두었으니까 조금 아쉬운 분들은 그 영상들로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헤라비전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